안녕하세요. 속초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영유아의 감염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MMR로 대표되는 홍역, 볼거리, 풍진과 다음으로 호흡기계 감염, 소화기계 감염, 마지막으로 기타 영유아에서 흔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역입니다. 홍역은 과거 크게 유행했던 질환으로 현재는 백신 접종 등으로 거의 없으나 간헐적으로 집단 감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열을 필두로 3C라 불리는 기침, 콧물, 결막염이 특징적으로 발생하며 이후 입안에 회백색의 작은 반점인 코플릭 반점이 생기고 다음으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번져나가는 발진이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전염력이 강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면역력 약화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노출될 시에는 90% 이상에서 감염되며 증상 발생 하루에서 이틀 전 또는 발진 발생 3에서 5일 전부터 발진 발생 4에서 6일 후까지 전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풍진은 백신 접종으로 현재는 거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림프절 비대에 이은 발진이 가장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MMR 중 마지막으로 유행성 이하선염은 흔히 볼거리라고 불리우며 볼이 붓는 전형적인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볼은 침샘이 비대해지며 부어오르게 되고 통증이 동반됩니다.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며 침샘 비대 7일 전부터 7일 이후까지 전염성이 있습니다. 특히 침샘 비대 하루에서 이틀 전부터 5일 후까지는 최대의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12에서 25일 정도로 긴 편으로 접촉된 소아가 있을 경우 이 기간 동안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침샘 비대는 볼거리 바이러스 외에 다른 바이러스들도 일으킬 수 있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병원 진료가 필요하고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일 때는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호흡기계 감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 불리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갑작스런 고열과 인후통, 기침 등 목감기 증상들이 특징적이며 비말 및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증상 발생 5에서 7일 후 또는 증상 소실 시까지 전염성이 있으며 예방을 위해선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무조건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마다 크게 유행하게 되며 유행 시엔 손 씻기 및 마스크 등 개인 위생을 통해 예방하여야 합니다.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타미플루는 부작용으로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약을 복용 중인 환아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핵입니다. 결핵은 균이 침범하는 곳에 따라 여러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결핵균에 노출된 사람 중 일부에서만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은 잠복결핵으로 감염된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5세 미만, 특히 2세 미만의 소아는 증상이 있는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높은 편이므로 잠복결핵에서도 꾸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핵균 감염 후 질병으로 진행될 위험률은 보시는 표와 같은데 12개월 미만에선 50% 정도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12에서 23개월 사이에선 20에서 30%, 2에서 4세에선 5% 정도, 5에서 10세에선 2% 정도, 11세 이상에선 10에서 20% 정도에서 질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복결핵은 결핵균은 몸에 존재하나 질병으로 이완되지는 않은 상태로 면역체계와 결핵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결핵균의 증식이 활발해지거나 면역체계가 약화되거나 하여 균형이 깨질 때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상태에선 전염력이 없어서 격리가 불필요하고 전염성 결핵 환자에게 노출된 가족, 밀접, 일상 접촉자 중 5세 미만 소아는 가능한 빨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투베르쿨린 검사라는 피부 검사로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알아보게 되고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폐결핵 여부를 확인합니다. 폐결핵으로 진단되면 이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고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되면 이소니아지드를 9개월 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 중인 환아를 특별히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한 약 복용이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홍열은 A군 베타 용혈성 연쇄구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갑작스런 발열과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후 12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몸통과 팔다리에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말 및 접촉 감염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진단되면 항생제 치료 후 24시간까지 격리가 필요합니다. 접촉한 소아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인두배양 검사나 항원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목감기들과 비슷한 증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2에서 3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류마티스 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이염은 특정 감염체에 의한 질환은 아니고 여러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고막 안쪽의 염증을 말합니다. 코막힘이나 콧물이 오래된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증상이 있던 소아에서 열이 나거나 귀를 자주 만지면 꼭 진료가 필요합니다. 전염성 질환은 아니지만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은 전염되어 여러 감기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중이염이 발생하였던 소아는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24개월 미만이거나 증상이 있는 중이염은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시기에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은 중이염과 마찬가지로 특정 감염체에 의한 질환은 아닙니다. 다양한 바이러스 및 세균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기침이 오래된 환아에서 발열, 심한 가래 및 기침, 호흡 소리의 변화 등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래 섞인 소리로 기침 소리가 좋지 않거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면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폐렴 및 모세기관지염의 원인 병원체는 비말 및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폐렴에 걸린 환아에게 전염된다고 하여 폐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에 따라 감기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소화기계 감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소아에서 설사는 호흡기계 감염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3세 미만, 즉 분변 구강 경로에 취약한 소아에서 흔하며 다양한 원인 바이러스,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특징적인 바이러스로 먼저 로타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에선 주로 설사가 나타나며 구토나 발열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감염될 시엔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됩니다. 감염 후 8일까지 전염성이 있을 수 있어 환자 주위를 철저히 소독하고 다른 소아들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엔 경구로 복용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있어서 이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은 묽은 설사와 이후 하루에서 이틀이 지난 뒤 나타나는 구토가 특징적입니다. 성인에서도 증상이 있는 감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장염 병원체와 마찬가지로 분변 구강 경로로 감염됩니다. 설사가 멈춘 후 48시간까지는 전염성이 있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환자 주위를 철저히 소독하고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제 이외의 기타 감염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두입니다. 수두에서는 발열과 함께 전신 가려움 및 형태가 다양하며 수포를 포함한 발진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비말 전파로 전염되며 모든 피부 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전염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환아에선 증상이 경하고 비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특이적인 발진이 있을 땐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접촉자들은 증상 여부를 확인하며 경과 관찰을 하여야 하고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가 환자와 접촉했을 경우엔 가능한 빨리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소아에서 감염될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치료만으로 좋아집니다. 수족구는 여러 가지 장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입안에 통증성 피부병변이 나타나며 동시에 손과 발바닥에 발진이 보이는 질환으로 열은 흔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체액으로 전파 가능하며 감염 후 일주일간이 가장 전염력이 높습니다. 3에서 7일간의 잠복기를 가지므로 접촉자는 이 기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수족구 역시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치료만으로 좋아집니다. 다음은 수족구와 흔히 오인될 수 있는 헤르페스 목구멍염, 영어로 헐판지나입니다. 수족구와 거의 비슷한 계열의 바이러스들에 의해 발병하게 되며 갑작스런 발열과 심한 인후통, 삼킴 곤란이 나타나고 어릴수록 고열이 나타납니다. 편도와 인두벽, 목젖 등의 궤양성 병변이 나타나서 일반적인 다른 구내염과는 구분되는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염 후 일주일이 가장 전염력이 높으나 길게는 한 달까지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치료만으로 3에서 7일이면 완전히 회복합니다. 다른 구내염과 오인하여 일반적인 구내염에서 격리를 하거나 헐판진화에서 격리 없이 지켜보는 일이 없도록 병원에 내원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흔히 아구창이라 불리우는 구강 칸디다증입니다. 칸디다 곰팡이균에 의해 생기는 입안 곳곳의 하얀색 병변과 심한 입의 통증을 특징으로 하며 최근 항생제 치료를 받는 소아나 몸이 약해진 소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체에 상주하는 균이 기회성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1세 미만에서 아직 칸디다균에 노출되지 않았던 소아라면 전염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플루코나졸이나 니스타틴으로 치료하며 2주간 치료하고 경과를 지켜보지 않으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발진입니다. 돌발진은 제6형 또는 7형 사람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다른 증상 및 이상 소견 없이 갑작스런 심한 발열이 일주일까지 지속되다가 열이 떨어지며 전신에 발진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 사라지며 발병하게 되어 6에서 9개월에 가장 많고 24개월까지는 전체 소아의 95%가 감염됩니다. 정상인의 타액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감염성이 없어 집단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나이 또래의 영유아에서 발생하기에 집단적인 발병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만으로 좋아지며 격리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